줄이다가 지금 멈칫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 다시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지수의 이 낙폭의 축소도 지금은 좀 정체된 그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지금 무엇보다도 이 종목별로 많이 이 극동호설 관련된 종목군들이 위축된 그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실적 관련된 그 종목군들이 또 선전하는 그 모습들도 포착이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오늘도 궁금증이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오늘 2시 파워타임에서 방송이 되는 허이연의 이슈 통 시간에 여러분들의 이슈의 주제를 좀 받는 그 시간이 지금부터 이제 마련이 됩니다. 아자자 게시판에 들어오셨어요. 말머리에 이슈통이라고 좀 적어주시고요. 오늘 궁금한 이슈 주제를 올려주시는 분들께 오늘 한 분을 추첨을 해서 이레미디어에서 드리는 슈퍼트레이더 책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은 여전히 지금 소폭의 마이너스권 코스닥 시장도 하락 반전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한 줄 전략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입니다. Q3 회의론과 유럽 재정위기 우려 확대 해석이 해석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네요. 자,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입니다. 단기적인 악재의 변동성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관점인데요.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소비 경기 모멘텀은 우상향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삼성증권 임수균 연구원입니다. 코스피 1900대 중반의 지지력을 기대해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저가 매수 관점을 유지를 하자라는 의견 제시가 됐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이무진 연구원입니다. 글로벌 리플레이션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 유로존 리스크에 우려감이 충돌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시장은 어느 정도 기대감과 우려감이 많이 같이 교차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1990선 한 중반대에서는 그래도 1900대 중반대에서는 어느 정도 좀 지지를 받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매수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우리투자증권 이무진 연구원과 함께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지지부진한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해서 살펴보시나요? 최근에 일단 Q3로 비롯된 글로벌 리플레이션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지수가 레벨 자체가 좀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제 상승제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상승 모멘텀이 이제 좀 다시 좀 부재한 상황이 좀 나타나면서 지수가 조금 좀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최근 시장에 이제 세 가지 좀 불안 요인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유로존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페인의 어떤 좀 구제금융의 어떤 규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이 좀 많아지고 있는 시기고요. 그리스 같은 경우는 재정 긴축 간에 좀 합의 도출에 좀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좀 불안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국가 모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이제 좀 긍정적인 해결이 도출될 가능성은 높습니다만은 그리스 같은 경우는 향후 트로이카가 좀 더 힘든 어떤 그리스가 좀 견디기 힘든 좀 조건들을 향후에도 더 제시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리스의 경제는 점차적으로 계속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유럽 리스크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악재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Q3에 대한 어떤 효과가 과연 얼마나 나타날 것인가가 이제 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Q3 가 이제 시행됐다고 해서 향후 투자자들이 기업의 투자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이 과연 이제 늘 것인가라는 것에 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어떤 최근에 좀 S&P 500의 기업들의 어떤 좀 현금성 자산이 시가총액과 맞먹을 정도로 일단 기업들이 투자를 이제 꺼려하고 좀 현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좀 QE3를 시행한다고 해서 어떤 기업들이 투자를 활발히 함으로써 어떤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것이 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어떤 좀 QE3 효과가 어떤 정책 효과를 좀 감안해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차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좀 Q3 효과를 좀 당장 누리기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수급적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 외국인에 이제 의해서 이제 주도 랠리가 좀 이루어졌다가 최근 좀
좀 다시 그러한 분위기가 좀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사실 현재 지수대 같은 경우는 투신권과 어떤 연계금 대표적인 국내 기관들이 좀 주도적으로 어떤 시장의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지수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신권 같은 경우는 최근 주식형 펀드의 환매 물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식형 펀드의 현금 비중이 크게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연계금 같은 경우도 하반기 들어서 좀 본격적으로 자금 집행을 진행하고 있지만 어떤 연계금 내 주식 평가액 자체가 어떤 이제 Q3 이후로 지수 레벨이 상승을 하면서 평가액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으로 좀 더 주식을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형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외국인 주도의 랠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금과 같이 매수 환경이 어떤 좀 뭐 이도저도 아닌 어떤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 상황에서는 외국인이 좀 더 이렇게 우리는 국내 네. 주식시장에서 좀 더 주식을 살 가능성을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거는 그 기대가 상당히 좀 강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만큼 수급 주체가 없다 보니까 시장은 조금 더 밀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말씀해 주셨던 유로존의 부담뿐만 아니라 지금 실물 경기에 대한 우려감까지도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그렇다면은 조금 더 밑으로 좀 보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지 투자 전략 측면에서 좀 짚어주시죠. 연구원님? 네, 전화 연결이 좀 끊어졌나 봅니다. 지금 이무진 연구원의 의견을 보니까요, 대체적으로 QE3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유로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변수로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이외에는 또 매수 주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신권의 매물 압력과 더불어서 외국인 투자가들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숨고르기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의견을 앞서서 좀 풀어서 설명을 해줬는데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이 고베타 종목에서 저베타 종목으로의 종목을 교체를 해보자라는 의견이 우리투자증권 쪽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이무진 연구원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네, 지금 이무진 연구원 다시 연결이 됐네요.